너랑 나 더 이상 자매 아니야. 언니, 내가 잘못했어. 공항 출국장. 한 여자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바닥을 적셨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녀 앞에서 캐리어를 끌고 있던 여자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탑승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해 보였던 가족에게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이 충격적인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시간을 되돌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숙 씨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두 딸을 키워낸 그녀였습니다. 장녀 지은이가 결혼을 전제로 남자를 데려오겠다고 했을 때 영숙 씨는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딸이 어떤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사위가 될 태민 씨를 처음 만난 날 영숙 씨는 안도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이 차분했고 지은이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처녀 수아는 언니의 결혼을 누구보다 응원했습니다. 밝고 사교적인 성격의 수아는 곧 태민 씨와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식탁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태민 씨는 정중했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한마디에도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마음 한편으로 안도했습니다. 딸도 행복해 보였고 수아도 새 형부를 편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결혼 준비는 차근차근 진행됐습니다. 경제적 여유는 많지 않았지만 영숙 씨는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지은이는 가끔 어머니에게 기대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잘 살고 싶어. 영숙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엄마도 그걸 바란다. 너만 행복하면 돼. 결혼식 날 영숙 씨는 모든 걸 내려놓은 듯한 마음이었습니다. 딸이 이제 한 가정을 꾸리게 된다는 생각만으로도 코끝이 찡했습니다. 태민 씨는 예식장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인사했고 수아는 그 옆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영숙 씨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서로 가족이 될 사람들이니 잘 지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지은이와 태민 씨는 처가살이를 선택했습니다. 당분간이었고 요즘 젊은 부부가 집을 마련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영숙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었습니다. 태민 씨도 인상이 좋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둘을 받아들였습니다.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태민 씨는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 직장으로 향했고 지은이는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아는 종종 집에 들러 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태민 씨와도 편하게 지냈습니다. 영숙 씨는 그것이 가족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매가 우애가 좋고 형부와도 거리낌 없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며칠 동안 태민 씨의 생활 습관을 지켜보면서 영숙 씨는 조금씩 긴장을 풀게 되었습니다. 태민 씨는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현관에서 바로 정리하고 옷도 다른 방에서 정돈했습니다. 사소한 습관 하나까지 집안 분위기를 존중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아도 태민 씨를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원래부터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는 성격이라 언니 부부가 들어와 사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수아는 종종 태민 씨에게 일상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형부,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어요? 형부는 요즘 뭐 드시고 싶어요? 그런 말들을 가볍게 주고받는 모습을 보며 영숙 씨는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잘 선택한 것 같아. 이 사람이 있어서 참 든든해. 그 말을 들은 영숙 씨는 마음속에서 긴장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딸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처가살이를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고 느껴졌습니다. 같은 집에서 함께 지내다 보면 처음엔 어색하던 부분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기 마련인데 태민 씨 역시 그랬습니다. 집안의 작은 규칙들을 자연스럽게 익혔고 지은이와도 크게 다툼 없이 지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비교적 평화로웠습니다. 영숙 씨는 매일 그 모습을 보며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마음 한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작은 염려들이 늘 자리를 차지합니다.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얼마나 안정적으로 뿌리내릴지, 특히 손주라는 단어가 자연스레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숙 씨와 지은이가 부엌에서 반찬을 정리하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눌 때였습니다. 태민 씨는 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수아는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영숙 씨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 둘은 혹시 아이 계획 같은 건 생각해 본 적 있니? 지은이는 잠시 어머니 손에 들린 접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우리 둘 다 아이는 갖고 싶어? 그런데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때가 아니라는 건 무슨 말이니? 지은이는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둘이 독립하고 나서 생각하려고. 지금은 엄마 집에 얹혀 있잖아. 아무래도 이 집에서 아기 키우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대답을 들은 순간 영숙 씨의 마음은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영숙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희가 불편할까봐 늘 신경 쓰이긴 하지. 그래도 너희 둘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그런 뜻 아니야. 다만 우리 둘이서 아이를 키우려면 환경도 준비돼 있어야 하니까. 그날 이후로도 지은이와 태민 씨는 별다른 독립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영숙 씨도 자연스레 그러려니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형편이 쉽지 않으니 시간이 좀 걸리겠지 하고 마음을 넓게 먹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영숙 씨는 지은이에게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지은이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소파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영숙 씨는 조심스럽게 딸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지은이는 어머니의 표정을 보더니 조금 진지해진 얼굴로 영숙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숙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 둘 혹시 분가할 생각은 없니? 이제는 둘만의 집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엄마가 너희를 불편해서 묻는 건 아니다. 그냥 너희 둘이 편안해야 하니까. 지은이는 잠시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때 영숙 씨는 지은이의 표정이 평소보다 훨씬 진지해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는 눈을 조금 내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나도 분가하고 싶어. 그 말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나오던지 영숙 씨의 가슴이 찌릿 울리는 듯 했습니다. 지은이가 그 말을 쉽게 꺼낸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속으로 삼켜온 감정을 이제야 꺼내 놓는 듯 했습니다. 영숙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지은이는 이어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아내로서도 이제는 우리 둘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엄마 집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더 잘 살기 위해서. 그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집이라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로서의 성장, 둘만의 시간, 둘만의 계획이 모두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영숙 씨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지은이만 힘들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태민 씨의 진짜 속마음을 직접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저녁 지은이는 야근을 했고 수아도 아직 집에 오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태민 씨는 거실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보며 쉬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마음속으로 천천히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사위야,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태민 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주 담담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숙 씨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너희 분가 이야기했다고 들었다. 그런데 내가 분가를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면서. 이유가 뭐니? 솔직하게 말해주면 좋겠다. 태민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부담감이나 불편함이 아니라 말을 고르려는 침착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담담하게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이 집에 정이 많이 붙었습니다. 그 말은 예상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에게는 그 가벼움이 오히려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영숙 씨는 다시 물었습니다. 정이 붙은 것도 알겠다. 하지만 너희는 이제 결혼한 부부야. 둘만의 공간이 있어야 하지 않겠니? 태민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곳을 떠나면 제 삶이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살면 마음이 편하고 일도 더 잘 되고 이 집이 저한테는 안식처 같은 곳입니다. 그 말은 어딘가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영숙 씨는 다시 한번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럽게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너희는 부부야. 앞으로 자녀도 생각해야 하고 너희 둘만의 집에서 미래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니? 그러나 태민 씨의 반응은 영숙 씨의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태민 씨는 거의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습니다. 순간 영숙 씨의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숙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태민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아이 생각이 없다고? 태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에는 흔들림도 갈등도 없었습니다. 너무 담담했습니다. 네, 저는 아이를 키울 자신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습니다. 지금 생활이 가장 좋습니다. 이대로가 가장 편하고 행복합니다. 그날 밤 영숙 씨는 너무 많은 생각 속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도 어두운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보게 되었고 눈을 감아도 태민 씨의 담담한 목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습니다. 분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가 제일 편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처가살이를 시작한 지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집안엔 여러 변화가 있었고 서로의 생활 패턴도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태민 씨는 여전히 조용하고 성실했고 지은이도 안정적인 직장에서 꾸준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지은이가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지은이의 옆모습을 보며 평소와는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숙 씨는 천천히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무슨 고민 있니? 지은이는 손에 묻은 물기를 천천히 털어내고 수건으로 닦은 뒤 어머니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려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다물었다 열었다 하며 쉽지 않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분가 얘기 남편한테 해봤어. 영숙 씨는 지은이의 말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지은이는 잠시 눈을 내리깔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분가하기 싫다고 했어. 그 한 문장이 어둠 속에서 갑자기 돌을 떨어뜨린 것처럼 영숙 씨의 가슴 깊은 곳에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영숙 씨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지은이도 분가를 원했고 세월도 충분히 흘렀고 부부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필요성을 느꼈을 텐데. 그런데 태민 씨가 분가를 거부한다니. 영숙 씨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왜 분가를 하기 싫다고 했니? 지은이는 입술을 떨며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엄마, 이유가 좀 이상해. 영숙 씨는 숨을 고르며 지은이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지은이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더라. 여기 사는 게 더 편하고 더 행복하고 그래서 굳이 나갈 필요를 못 느끼겠대. 엄마, 왜 이 사람은 여기서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걸까? 그 물음이 지은이가 아니라 영숙 씨의 가슴을 깊이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태민 씨가 이 집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지은이도 모르고 영숙 씨도 모르는 그러나 분명 존재하는 어떤 그림자였습니다. 그날 이후 영숙 씨는 태민 씨의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태민 씨는 여전히 예의 바르고 조용했습니다. 퇴근 후엔 곧장 방으로 들어가고 주말엔 집안에서 잔잔히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문제 하나 없는 사위였습니다.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식탁에서 태민 씨와 수아가 마주 앉아 있었고 둘은 작은 일상을 두고 나름 즐거운 듯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손짓을 섞어 이야기하고 있었고 태민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 자체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렇게까지 가까웠던가? 5년이라는 시간은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러운 친밀감을 만들어내기 충분했고 하루하루 쌓여온 대화와 행동들은 결국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띄는 형태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영숙 씨는 그저 조용히 물컵을 정리하며 둘의 대화를 흘려듣는 척했습니다. 태민 씨는 조용히 조언을 건넸습니다. 그 한마디는 형식적인 격려가 아니라 수아를 바로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의 말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며칠 동안 영숙 씨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안과 걱정을 어떻게든 눌러보려 했습니다. 아무 사이도 아닐 거야. 괜한 걱정을 하는 거야. 이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되풀이했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걱정이 사라질 것 같아서 마음속 그림자가 조금은 흐려질 것 같아서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를 훌쩍 넘긴 시각. 영숙 씨는 잠결에 목이 말라 조용히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섰습니다. 집안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복도에는 밤 공기의 정적함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컵을 꺼내 물을 따르려고 싱크대로 향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고요한 새벽을 깨뜨리는 아주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숙 씨는 순간적으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잔잔하고 낮게 깔린 웃음, 그리고 그 안에 섞여 있는 목소리. 그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곳은 다름 아닌 수아 방 쪽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들렸습니다. 수아의 익숙한 웃음소리, 그리고 그 뒤를 이어올리는 태민 씨의 낮은 웃음. 둘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문이 닫혀 있음에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둘이 이야기하며 웃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만큼 선명했습니다. 영숙 씨의 손에 들려있던 컵이 아주 살짝 흔들렸습니다. 물 표면이 미세하게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소리지?
영숙 씨는 얼어붙은 사람처럼 싱크대 앞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수아 방 안에서는 또다시 두 사람이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이라는 시각이 그 웃음에 더 큰 의미를 만들어내는 듯 했습니다. 영숙 씨는 마음속으로 계속 속삭였습니다. 별일 아닐 거야. 수아가 고민이 있어서 형부에게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지. 하지만 아무리 스스로에게 말을 해도 심장은 이미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나누는 목소리가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수아 방 그리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웃음. 영숙 씨는 문 앞까지 다가가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새벽의 그 웃음소리는 하루가 지나도 영숙 씨의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아 방에서 들렸던 태민 씨의 목소리, 그리고 그에 대답하던 수아의 웃음, 늦은 밤의 조용한 공기 속에 더 선명하게 들렸던 두 사람의 대화. 다음 날 아침 영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가벼운 톤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수아에게 확인해 보자고. 수아는 아침 준비를 마치고 식탁에서 간단히 빵을 먹고 있었고 태민 씨는 아직 방 안에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잔에 물을 따라 한 모금 마신 뒤 아주 자연스러워 보이려 노력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수아야, 어젯밤에 새벽 늦게 무슨 얘기했니? 엄마가 물 마시려고 나왔는데 내 방에서 너랑 형부 웃는 소리가 들리더라. 수아는 씹던 것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작은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고 손끝에 들려있던 컵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영숙 씨는 그 미세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억지로 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 형부가 내 방에 온 적 없어. 나 그냥 휴대폰 보다가 잔 건데. 그 말은 너무 빠르게, 너무 부자연스럽게,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급하게 나왔습니다. 영숙 씨는 수아의 표정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입꼬리는 억지로 올라가 있었고 눈은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굳어 있었고 말끝은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태민 씨가 나왔습니다. 아침 세수라도 마친 듯 평소처럼 차분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수아의 얼굴과 영숙 씨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영숙 씨가 묻는 말을 들은 듯 했습니다. 영숙 씨는 태민 씨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위야, 어젯밤에 혹시 수아 방에 갔었니? 둘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던데. 태민 씨는 망설임도 없이 즉시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저는 어제 일찍 잤습니다. 수아 방에는 간 적 없습니다. 그 대답은 너무 빠르고 너무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영숙 씨는 새벽에 분명히 들었습니다. 태민 씨의 목소리, 수아의 웃음. 영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둘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수아의 눈빛이 태민 씨 쪽으로 아주 빠르게 스쳤습니다. 신호처럼. 그리고 태민 씨 역시 그 눈빛을 받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영숙 씨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그날 밤 영숙 씨는 잠들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각, 현관 쪽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숙 씨가 본 장면은 그동안의 의심을 확신으로 굳혀버렸습니다. 태민 씨와 수아가 잠옷 차림으로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태민 씨와 손가락을 맞잡고 있었고 태민 씨는 그녀의 손을 꼭 쥐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영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재킷을 꺼내 신고 둘을 따라 나섰습니다. 둘이 멈춰선 곳은
동네 공원이었습니다. 태민 씨와 수아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잠시 뒤 수아가 태민 씨의 어깨에 머리를 살포시 기대었습니다. 연인이 서로에게 기대는 방식이었습니다. 태민 씨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머리를 받쳐주듯 어깨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수아는 태민 씨의 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 영숙 씨는 나무 뒤에 몸을 붙이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영숙 씨는 결국 지은이를 카페로 불렀습니다. 영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말했습니다. 태민이가 수아랑 새벽에 손을 잡고 나가는 걸 봤어. 공원에서도 둘이 연인처럼 앉아 있었어. 지은이의 표정이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은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온몸을 떨며 오열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는 집에 돌아와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아랑 손잡고 새벽에 나가는 것도 봤어. 공원에서 어깨에 기대고 그걸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지은이의 목소리는 고통과 분노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혼하자. 나는 더는 못 살아. 당신이랑은 이제 끝이야. 태민 씨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지은이는 냉정했습니다. 너무 늦었어. 지은이는 수아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너랑 나 자매 아니다. 수아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지은이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혼 절차가 끝난 후 지은이는 영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나 해외로 나갈 거야. 수아랑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 못하겠어. 출국하는 날 공항에서 수아는 지은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눈물이 바닥을 적셨고 어깨는 무너지는 듯 흔들렸습니다. 지은이는 그런 수아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탑승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지은이가 지켜온 결혼, 믿었던 가족, 함께했던 시간은 조용히 뒤로 남겨졌습니다. 영숙 씨는 날아가는 비행기를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은이는 먼 곳으로 떠났고 수아는 무너진 채 남았으며 영숙 씨는 그 두 아이 사이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